제품 설계를 마치고 양산 체제에 돌입하기 전에 제품 양산 수량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생산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되실 겁니다. 자, 이때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특히 이제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고객분들이 자주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100세트 정도만 만들고 판매해서 시장 반응을 좀 보고 싶다고 하시는데,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점에 대해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티가입니다. 자, 오늘은 다양한 금형 생산 방법 중에 첫 번째로 소량 생산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쉽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양산 수량 혹은 양산 방법에 따라서 어떤 금형으로 생산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텐데요. 보통의 경우는 제품의 재질과 품질에 따라서 금형 형종을 선택하기보다는 양산 수량에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 생산할 것인가가 결정되곤 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공정, 그러니까 CNC 가공, 3D 프린팅, 진공주형, 다시 말해 실리콘 주형, QDM 금형, 본금형 등은 거의 동일하게 모든 재질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특정 재질을 사용하지 못해서 어떤 금형 형종으로 할 것인가를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양산 수량에 따라서 단가 문제하고 납기 문제로 앞서 말씀드렸던 금형 방식 중에 어떤 것으로 할까 고민하기 마련입니다. 시제품, 흔히 모곱이라고 하는 샘플 제작은 한두 세트를 제작하기 위한 방법이고, 그렇게 가공하는 방법으로는 3D 프린팅, CNC 가공 등이 있고요. 30세트에서 100세트까지는 진공주형으로 제작하고, 100세트에서 한 3000세트까지는 QDM 금형으로, 30만 세트 이상, 그 이상의 개수는 본금형으로 제작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오늘은 이 중에서 30세트 이상 100세트 정도의 소량 생산을 하기 위한 진공주형 방법에 대해서 쉽고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공주형이란 무엇일까요? 진공주형은 액상의 재료와 경화제를 혼합하여 실리콘 재질의 형틀에 주입을 하고 그것을 고체화시켜서 소량의 제품을 제작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진공주형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진공주형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제작 비용이 저렴합니다. 본금형 또는 QDM 금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본금형 제작 시 한 파트의 대략 금형 비용이 한 1000만원대인데 이것을 QDM 금형으로 제작을 하면 한 400만원대, 반면에 진공주형인 실리콘 몰드로 제작하면 한 80만원대 혹은 그 이하의 가격으로 제작할 수 있으니까 가격이 무척 저렴합니다. 자, 두 번째 장점은 제작 시간이 짧습니다. 본금형의 경우에는 금형 제작 기간이 적어도 한 달 보름 이상 걸리고 QDM의 경우에는 한 10일에서 15일 정도 걸리는데, 반면에 진공주형 한 일주일 정도면 완성이 됩니다. 세 번째, 다양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금형과 QDM도 재료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하게 재질을 선정할 수 있으니까 진공주형만의 장점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특히 진공주형은 금속 재질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알루미늄 재질로 제작할 경우에 본금형은 다이캐스팅 금형이라는 것을 제작해야 되고, QDM 금형에서는 금속류 사출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양산하려는 제품의 재질이 대부분 플라스틱류인데 그 중에도 특별히 필요로 하는 부분이 일부 금속 재질을 사용해야 될 때는 진공주형으로 제작하면 금속이 된 부품도 제작이 가능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현업에서는 소량의 경우에는 진공주형을 만들 수도 있지만 가격과 정밀도, 그다음 납기 면에서 결국에 소량인 경우에는 CNC 가공으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공주형으로도 금속 제작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매우 좋습니다. 진공주형으로 제작할 수 있는 재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플라스틱 계열로는 우레탄, 에폭시, 실리콘, 아크릴, 폴리카보네이트,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나일론 등이 있고, 금속 계열로는 알루미늄, 티타늄 등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공주형의 단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단점 첫 번째는 대량 생산에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금형 틀을 이용하는 방식이긴 하지만 일일이 하나씩 금형에다 액상을 주입하고 또 일일이 수작업을 해서 제품을 꺼내야 되고 하다 보니 하루에 작업되는 수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본금형의 경우에는 금형 한 볼로 하루에 1000개 이상 사출하고 제작할 수 있는 반면에 진공주형은 하루에 생산량이 한 20-30개 정도 미만입니다. 그러니 본금형에 비해서 생산기간도 더 걸리고 또 그거에 대한 인건비, 고정비가 더 발생하니까 사출 객단가가 일반 금형 사출에 비해서 비싸게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일반 사출의 경우에는 사출을 하면 100원인데 진공주형으로 생산하게 되면 10,000원이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요, 제품의 표면이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본금형의 경우에는 금형 표면이 거울처럼 깨끗하게 연마하는 과정이 있고, 이거를 경면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출후의 제품이 표면이 깨끗하고 이제 광이 나는 데 비해서 실리콘 주형은 이제 실리콘면이라서 상대적으로 광이 나질 않습니다. 이거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제품의 후가공, 다시 말해서 이제 스프레이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에 이제 본금형으로 만들어지는 제품은 이제 바로 후가공을 하면 되는 반면에 진공주형으로 만들어진 부품은 연마 작업, 그러니까 현장용으로는 이제 시약이라고 표현하는데 일본어로 마무리라고 뜻하죠. 이런 물 빼바로 갈아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공정이 추가가 됩니다. 이처럼 공정이 추가돼서 인력이 투입되고 또 시간도 그만큼 더 걸리고 인건비도 많이 발생하고 이렇게 되니까 본금형의 제품하고 동일한 퀄리티를 원하시게 된다면 이런 점들이 이제 전부 제품의 객단가를 상승하게 되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단점은요, 제품의 강도가 조금 약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금형의 경우에는 이제 사출 후 보합, 다시 말해서 이제 보충하는 압력을 넣어서 파트 자체를 좀 빵빵하게 하게 되면은 부품의 표면뿐만 아니라 내부의 밀도를 좀 높여가지고 단단하게 좀 만들어지는 반면에 진공주형은 이제 금형에다가 이렇게 붓기만 하니까 특별히 압력을 줘가지고 단단하게 할 수 있는 요소가 없습니다. 외관은 이제 본금형으로 만들어진 부품하고 표면이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내부 조성의 결합 구조가 좀 약해서 본금형으로 만들어진 부품보다는 단단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또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소량 생산을 하는 주형을 이용한 생산을 하는 적용 분야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느 분야든 사용이 가능하지만 특히 공산품 중에 이제 주로 사용되는 분야는 의료산업, 항공산업, 건축산업, 군수산업 같이 소량으로 제작되고 제품 객단가가 좀 비싼 부분에서 많이 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장비 한 대가 한 수천만 원대가 되고 1년에 한 100대 미만으로 생산되는 경우에 몇천만 원짜리 본금형 사용해서 100원짜리 부품으로 생산하는 것보다 진공주형을 사용해서 부품값 그것이 한 10,000원이 되더라도 수천만 원 하는 금형비를 몇백만 원으로 줄일 수 있으니까 그것도 장점이 되고요. 그럼 기간도 짧게 걸리고, 그러니까 생산에 대한 이점이 많은 진공주형으로 꾸준히 생산하는 게 이제 효율적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CS 쇼, 각종 쇼 등은 한 2, 30세트로 이제 출품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QDM 금형으로 제작을 하면 그래도 은근히 금형비가 부담이 되고 비용 부담이 되고 어려우니까 요때 이제 진공주형으로 수량이 적어도 비용하고 이제 기간 면에서 효율적일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또 진공주형을 사용하게 됩니다. 고객분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100세트만 제작해서 시장 반응을 좀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하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정말 100세트 이후에 수량이 더 있는 경우에는 비용이 좀 들더라도 QDM 금형이나 혹은 이제 본금형으로 생산을 하는 게 맞고요. 단지 100세트만 생산하고 더 이상은 없다, 그 이상은 없다, 이런 경우는 진공주형으로 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 이때는 진공주형에 이제 수명이라는 게 있는데 마스터 하나 가지고 진공주형을 뽑으면 100세트를 다 뽑을 수가 없고 한 3, 40세트 정도밖에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100세트 하려면 마스터를 한 번 이상은 더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스터를 제작하는 비용이 조금 더 발생할 수 있다, 요 점만 이제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금형으로 제작을 하면 같은 100세트라도 한 세트당 한 5개 정도의 부품이 있는 경우에 세트당 단가가 한 5,000원 정도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 주형으로 제작한 100세트의 단가는 5만 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100세트를 판매해서 프로모션 해보겠다고 할 경우에는 진공주형으로 만들어지는 제품 단가가 원래 계획했던 제품 단가하고 차이가 좀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품비가 비싸지니까 예를 들어 프로모션 하기 위해서 제품 단가를 포기하더라도 정말로 시장 반응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그럼에도 판매를 해야 되나 하고 이제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양산 계획이 이후에도 있다면, 진공주형으로 제작을 했다고 하면 그 이후에 본금형으로 또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중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성이 되어 있는 공산품의 경우에는 이중 부담 때문에 진공주형으로 하지 않고 그냥 QDM이나 본금형으로 해야 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이제 이후에 마케팅하고 연결이 있으니까 마케팅 계획과 잘 한번 견주어 보시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일지를 잘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견적을 통해서 이제 저희 같은 개발회사 담당자하고 이제 서로 소통하시면서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어떤 게 더 효율적일지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금형을 선정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제품의 특성과 수량, 향후 양산 계획에 따라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내용을 파악하고 전문적인 개발업체하고 상담하시면 보다 효율적인 개발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소량 생산에 적합한 진공주형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